예, 저는 이 음악 들으면 참 좋아요, 진짜. 이 재즈풍의 이 음악을 들으면 야, 이제 금요일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모시는 두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니까 더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목까지매네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음악 들으면 매치에 대한 진심, 투쟁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막 불끈불끈 오늘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겠다. 와,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매치할 만한 건수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그게 합니까? 좀 뭐 거시기는 하지만 네. 뭐 그래도 뭐 매치를 해야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7월 3일이죠. 7월 4일입니다. 오늘 7월 4일이죠.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역시 수준이 저랑은 달라. 저는 뭐냐면 타츠키 료가 쓴 와다시가 미타미라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에서 일본의 대지진이 온다라는 게 7월 5일 새벽 4시 25분인가 그래요. 이야, 내일이죠, 어떻게 다 내일.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에 좀 뭐라 그러지? 미스테리어스한 거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게 되게 어렵던데. 지난번에 국가부채는 잘 모르시던데 일본 거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러면서 사람을 아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시네. 제가 이 일단 일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관심이 좀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코로나를 예상을 했고 맞췄고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2011년. 예, 2011년 그 월까지 맞췄어요. 4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타츠키 료는 3월이라고 그랬는데 4월. 근데 그게 10몇 년 전에 만화책에 그려져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새벽 4시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꼭 그날은 아니래도 대충 달은 맞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 좀 심란은 합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는 요새 덜 심란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 유 대표님? 저는 8점 하겠습니다. 8점? 예. 왜 2점은 어디 갔어요? 2점. 아니 그래도 첫 기자회견인데 예. 이게 사실 뭐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꽤 많은 일을 하셨고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예전 어떤 뭐 짜여진 각본 없이 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쭉 모두 발언 메시지를 봤는데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규정한 대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삶의 그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예. 증명의 정치.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렇잖아요.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이제 만족하면 전직 대통령은 큰일 너무 나죠. 초짜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수없는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다 결국은 이제 계엄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그 말이 하나 이제 들어왔고요. 또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신뢰의 정치. 그래서 증명의 정치와 신뢰의 정치라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좀 들어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기자회견이 이어졌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명함을 넣어가지고 뽑기. 추첨해서 뭐 질문자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지 기자들은 화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지방지라기보다는 지역지 그래서 뭐 옥천신문 기자가 이제 질문도 하는 걸 제가 이제 직접 보기도 했는데 TV로.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오랜만에 좀 약간 정상적인 그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왜 그러면 100점이 아니라 2점이 어디로 갔냐 이건데 약간 그런 자유로운 형식 혹은 뭐 그 기자와 대통령 간의 형평 어떤 면에서 뭐 공정의 원칙이 있지만 근데 사실 기자회견의 본질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질문 자체가 날카롭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가령 이제 그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것은 좋았지만 그 이렇게 좀 기자회견 질문은 좀 날카로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너무 좀 뭐랄까 쟁점이 없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 뭐 한 달 됐는데 무슨 쟁점이 있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네, 10점 만점이라고 하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작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100점 만점으로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00점 만점에 우리 작가님이 10점 만점을 좋아해요. 10점을 좋아하시는구나. 10대는 아니시죠? 10대는 아닌데 10대처럼 보이는데. 예. 야, 최장수 패널로 남으시겠어요? 예. 네, 저는 그 100점 만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0점 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그리고 솔직 담백한 어떤 그런 기자회견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냐.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김민석 인준 그리고 외교 실패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 이벤트를 기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인준안은 이제 그 어제죠. 3일이 마지노선이다,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2, 3주부터 계속 여권에서 했거든요. 그냥 오늘 이제 추경 처리해야 되니까 어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방한이 취소됐는데요. 그 취소 기사가 어제 몇 시에 나온지 아세요? 정확히 9시 반에 나왔어요. 아침 9시 반. 네, 아침 9시 반에 JTBC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너무 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9시 반에 루비오 방한 취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 기자들이 기자회견 때 이 질문을 못했어요. 물론 뭐 기자들도 이제 그 언론 그 편집국에서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걸 질문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사실 저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축이고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어제 기자회견이 없었으면 오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김민석 총리 강행 처리 그리고 루비오 방한 취소 이게 떴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일면에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일면에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뭐 일단이나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실 30일 만에 기자회견한 사례가 없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최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대선 때 했던 공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수준이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의도가 이게 김민석 인준 그리고 이 외교 실패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획된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루비오 안 오게 된 거 그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자회견하면 2주는 준비했을 텐데 그걸 뭐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뭐 타스키리오도 아니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잠시만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눈여겨 봤는데요. 그러니까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루비오 방한 취소를 단독 보도했거든요. JTBC가. 그런데 사실 외교 소식통이라는 게 뭐 대체로 보면 안보실이라고 봐야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 장관이 없으니까. 외교부 장관도 없고 또 유성락 안보실장은 지난번에 미국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또 나토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안보실이 취재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왜 하필이면 9시 반에 나오냐고요. 저는 그 정도의 이슈면 며칠 전에 통보가 됐을 것 안보실 쪽에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이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저 정도면 저는 이제 음모론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정치를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한 건 굉장한 소통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상을 보냈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국정이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 시그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자연스럽고 이런 이 소통의 자리들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주 빠른 시간에 기존에는 100일 뭐 이런 거에 의미를 둬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 정부들 보면은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도 계속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정치가 복원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소통이란 면에서는 동의해요.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요. 10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뭐 약간 넘어서 끝났거든요. 저도 이제 꼼꼼하게 봤는데요. 어제 이제 보면 그 모두 발언이 한 10분 정도였어요. 굉장히 짧고 예.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기자들의 질문과 거기에 이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좀 저는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 한 5분의 1 정도 됐고 나머지는 굉장히 장황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역대 대통령들처럼 혹시 홍보 또 알리는 거 이런 거를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소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어제 방식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국정 기조에 대해서 대선 때 공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는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첫 기자회견이라서 저는 이제 뭐 좀 봐주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가령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때는 54분을 했어요. 54분 동안 12명의 기자가 질문했는데 어제는 121분 동안 15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이 얘기는 그 대통령의 답변이 길었다. 뭐 이거를 이제 의미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는 좀 그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너무 장황하게 긴 거는 기자회견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 술에 뭐가 다 잠기기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주목한 게 뭐냐면 굉장히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무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소박한 그 무대. 기자회견장이 굉장히 소박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라디오가 진행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각은 텔레비 같은 데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라디오가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막 그 무대가 현란하잖아요. 막 조명 막 쏘고 막 온갖 데코레이션은 다 하고 막 이러면은요.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역으로 따지면 내용이 부실할수록 이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굉장히 소박해요. 그냥 뭐 뒤에 백판 하나 만들고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은 게 전부예요. 이거에서 전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내용에 자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자신이 없을수록 삐걱번쩍하게 하거든요. 막 대통령님이 나오십니다. 뭐 그럼 박수 치고 뭐 또 이게 막 걸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담백하고 수수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보면 좀 권위적이고 어떤 때 좀 무섭잖아요. 그거 반말하고 그랬잖아요. 그 대변인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전달력이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용으로 전달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제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맞아요. 거의 그거죠. 모든 의제를 다
꿰고 있다. 맞아요. 그 웬만한 그 담당 부서 그 실무 맞아요. 관계자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네, 있는 네.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진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뭐 변명을 좀 하자면 대신 말이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언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아무튼 그 언어를 왜 자기가 쓰던 언어를 그냥 쓰면 말을 좀 더 분명하고 명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말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얘기도 있잖아요, 어제. 네, 근데요. 저는 이제 그 유승찬 대표 말씀에 대해서 일부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이제 그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어제 그 보수층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통령처럼 못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 심란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세야도 얘기를 하면서 여소야대 얘기를 하면서 여대야소. 네, 여대야소. 그래서 뭐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는데 뭐 이를테면 그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당에 대해서 그 국민의 뜻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얘기했는데요. 뜻이라고 맞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표가 얻은 지지율의 합계는 50.4%입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도 진보가 많았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에 이제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 후보였죠. 이 두 사람의 합계가 50.2%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이 대략 그 큰 틀에서 5대5,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가 5대5로 가는데 이렇게 그 아무튼 표를 나눠준 거는 협치를 당부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서 약간 조금 그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이 대통령의 그 생각대로 국정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요. 근데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 하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전 검찰총장이에요. 심우정 전 총장도 사퇴를 했고 뭐 대충 그 윗선은 다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이 뭐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를 9월 달에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추석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당 대표들 속에서 어제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도 발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예. 웃으면서 이게 이제 당 대표들은 선명성 경쟁을 하니까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얼개는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개가 나온다는 의미하고 실제로 네.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예. 이제 그 이 법무부 장관 네.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성호 그 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속도 조절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검찰은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 때 그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 그 등등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거 그다음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한 거. 그 구속 취소됐을 구속 때. 취소 때 이거는 정말 국민들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고 검찰의 그 공정성에 굉장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크게 형성돼 있다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당은 당대로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이제 조율을 하면서 전체적인 속도 조절 문제
얘기가 좀 나올 거잖아요. 저는 뭐 검찰 측 의견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속도 관리를 정성호 법무장관이 잘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암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트랙인데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부는 현재 검찰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전략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추석쯤 월계가 나올 거다. 이 얘기는 저는 국회에서 여당이 이를테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거다. 내지는 발의한 것을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심의를 마치겠다. 이런 제 의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에 주는. 그래서 지금 3대 특검이 그러니까 준비를 마치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대략 이게 연장까지 하면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걸리거든요. 3, 5, 15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지금 7월이니까 대략 그 올해 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2월쯤 돼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검찰의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이런 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뭐 상설 특검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그 특검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감정을 톤다운해서 보면 수사 기능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령 우리가 대체제로 국가수사본부나 뭐 이런 새로운 수사기관 설립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강경파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이러다가 이제 검찰개혁이 또 좌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에 굉장히 그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검찰 쪽에 계셨다가 이제 의원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재수사라든지 보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뺐으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이게 더 좀 그 뭐라 그러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실 98% 정도가 일반 형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검사가 이 다루는 게. 그리고 2% 정도가 이제 특수부에서 하는 그런 특수수사인데 그 특수수사는 뭐 수사권을 없앤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 사건까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논의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지금 그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 내정자나 이제 정성호 이분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율이 이제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또 좀 약간 변수가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한 말은 아까 엄 소장 말씀하셨듯이 약간 강도는 좀 조절을 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에 공감대가 있다는 언급으로 검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시고 그 정도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그 어떻게 조율이 될지 뭐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어제 조금 이제 그 연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이 권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 출신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를테면 이제 빅3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검찰의 주요 요직을 이를테면 친윤 검사로 임명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곡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법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양곡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를 했던 그 이제 송미령 농수축산 장관한테 그러니까 맡긴 거니까 이를테면 품도 들어가지 않나요? 네,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이제 차도 살인지계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자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